중학생 시절 제이 씨가 살던 동네에 큰 화재가 있었다. 제이 씨는 그 목격자다. 늦은 여름,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 제이 씨는 슈퍼마켓에 간식거리를 사러 가는 중이었다. 가는 길 중간쯤엔 한 노부부가 사는 집이 있었다. 마당까지 고물과 폐지들을 쌓아놓고 있는 집이라 지나칠 때마다 매번 눈길이 갔다. 그날은 대문의 성긴 쇠창살 사이로 마당에 나와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우비를 입긴 했지만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노부부는 제이 씨가 알아듣지도 못할 온갖 욕과 험담을 서로에게 쏟아내는 중이었다. 길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빗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삼킬 만큼 컸다. 다른 때라면 못 본 척 지나갔겠지만 그날 제이 씨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 대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싸움을 한동안 지켜봤던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비가 오기 전에 폐지를 그늘로 옮겨놓지 않아서인 것 같았다. 노부부는 서로에게 윽박지르는 것에 정신이 완전히 팔린 듯 제이 씨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제이 씨는 노부부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쇠창살이 제이 씨와 노부부를 완벽하게 분리해주고 있었다. 적어도 제이 씨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제이 씨는 그 문 너머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광경에 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제이 씨는 본래의 목적대로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간식거리를 고르는 동안에도 조금 전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길을 따라 돌아오는 중에 제이 씨의 발걸음이 다시 노부부의 집 앞에 멈췄다. 집 전체가 큰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놀라긴 했지만 제이 씨는 침착하게 바로 맞은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 너머로 한 아주머니가 응답했고 제이 씨는 앞집에 불이 났으니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주머니는 무슨 불이 났다 그러냐면서도 잠시 뒤 방금 신고했으니 곧 소방차가 올 거라고 전해왔다. 그 말에 제이 씨도 겨우 안심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뒤를 돌아봤을 때 펼쳐진 눈앞의 광경에 제이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집 전체를 삼켰던 불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늘 보던 노부부의 집이 멀쩡한 모습으로 비를 맞고 서 있을 뿐이었다. 집이 불타고 있는 걸 봤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놀랐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은 지 1분이 지나지 않아 뭔가 역한 냄새가 제이 씨의 코끝에 닿았다. 기와 등유가 섞인 냄새였다. 잠시 후 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몇이 집에서 나와 우산을 쓰고 불을 구경했다. 제이 씨는 소방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더는 볼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동안 화재에 관한 이야기로 마을이 시끄러웠다. 쏟아지는 비와 빠른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노부부의 집은 전소됐다. 옆집에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제이 씨의 부모님은 말했다. 제이 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집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잠시 후의 미래를 미리 본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자신이 본 건 지옥불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반쯤 농담처럼 제이 씨는 말했다. 서로를 증오하는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세계.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었던 노부부는 긴 시간을
그들만의 세계에서 서로 증오하며 살았다. 그 일면을 엿본 제이 씨에게 그날 그 문 너머는 여전히 기억 속 가장 무서운 장소로 남아있다.